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1% 정도 오르면서 3,826, 코스닥은 0.04% 마이너스 87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0.4, 0.6 이렇게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차관모 문장님, 그리고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모 문장님부터. 네, 개장 전략은 저는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산업 매매로 접근할 수 있는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있거나 그런 쪽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는 좀 로컬 특성이 좀 더 센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세게 가는 것 같긴 한데, 미국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크게 했었던 산업군들이 대거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좀 변수를 없게 만들려면 실적 중심으로 좀 단기간에 바라보고 있으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좀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좀 끝은 유동성이 풀리고 결국엔 자산의 성장으로 이어질 거를 보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변동성을 잘 참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넘버가 잘 찍히는 쪽에서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전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요, 보수적으로라기보다는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실적이 없어도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만 하면 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조금 축소하고 확실하게 넘버가 찍히고 전망 좋고 가이던스가 좋은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오케이. 이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이사님은요? 네, 오늘 뭐 미국이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좀 색깔이 좀 변했고, 우리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딱 그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시장은 좀 이제 거의 4천 앞두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며칠 정도 아마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는 지수 좀 가둬놓고, 특히 오늘도 보면 뭐 2차 전지 자동차 움직이는데, 오늘 미국도 자동차주들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주가도 워낙 많이 눌려 있어서 부담도 전혀 없죠. 그래서 당분간 좀 이제 반도체 좀 쉴 것 같고, 반도체 또 미국에서 원전주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특징이 AI 관련된 기업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그래서 네. 이 주도주들 좀 쉬면서 뭐 이렇게 순환매 못 올랐던 섹터들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소외된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외된 거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숫자 나오는 거 뭐 현대차 좋은 거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숫자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종목 장세 이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수는 좀 못 갈 것 같고, 예, 종목은 계속 뭐 순환하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보죠.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96,900원, 하이닉스는 0.7% 떨어져서 475,5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좋네요. LG엔솔이 3.2% 오르면서 45만 1,000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등이 좀 오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 올라서 100만 원 뚫고 다시 좀 가는 그런 모양새네요. 원래 112만 원까지 갔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100만 3천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제일 좀 도드러집니다. 대형주 중에선 LG화학이 8.2% 올라서 37만 4,500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뭐 좋은 가운데 그 행동주의 펀드 하나가 이제 LG화학 좀 디스카운트가 심각하다라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네요. 이사회에 어떤 행동을 촉구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산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템도 5% 정도 상승을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두드러지고 나머지는 조금 비실비실하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면 에코프로가 8% 올라갑니다. 8.1% 상승 82,100원이고요. 에코프로뱀이 2.8%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약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캠이 4.8% 상승, 그리고 서진 시스템 3.9% 상승. 뭐 이런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은 다 1, 2% 정도 조금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쪽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도 한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뭐 D램이나 이런 가격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르는데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ESS 쪽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고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좀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는 3거래일 만에 거의 20-30% 정도 빠지긴 했지만 또 반대로 올라간 것 치면 플루언스 에너지는 바닥에서 한 400-500%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의 거기서 차익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좀 괴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또 최근에 이제 LNF나 뭐 2차전지 리포트를 보시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고 또 위치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쉬어간다고 한다면 그쪽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이 좋은데 이거는 좀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은 깨졌죠. 깨졌고 그다음 오늘 간밤에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이제 미국의 그 새벽에 이슈로만 보면은 방산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는 트럼프가 또 5시부터 6시까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거기서 막 마치 휴전이 또 될 것처럼 또 이렇게 했어요. 멘트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상 방사는 휴전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주가가 이전에도 빠진 만큼 똑같이 빠졌고 한 22% 정도 빠졌는데 다 빠졌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뭔가 변수가 있느냐 실적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무 유럽을 패싱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선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뭐 대규모 파병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제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실 뭐 이 방산 쪽도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아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산업 성장과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니까 그거 좋고요. 그다음 조선 쪽도 오늘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약간 산업이 좀 널찍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실적이 찍히면서 그다음 이슈가 좀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 일단 좀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연속성이 얼마나 나올지는 반도체 쪽이 또 많이 눌리면 증시 전반으로 좀 차익이 나오면서 수급이 나갈 수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세게 조정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충격에 대한 가능성 한번 생각을 해보시긴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너무 좋네요. 네, 2차 전지가 오늘은 사실 주인공이네요. 네. 예. 방산이 여기 이제 조금 들러리로 낑겨 있고 그 사이에는 뭐 중심에는 2차 전지가 들어 있습니다. LG화학 10% 넘게 가고요. 그리고 LG엔솔 2.7%, SDI 2%, 포스코 퓨처 M 등등 해서 이렇게 좀 낑겨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주가 좋은데 대형주 중에서 에코프로 15%, 에코프로 BM 6%, 그리고 뭐 엔캠, 대주전자재료, 레이크 등등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네요. 근데 오늘 연미사님한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네, 187 뭐, 종목 상승, 560 종목 하락, 코스피에서 이렇고 코스닥에서는 270 종목 상승, 1300 종목 하락. 그래서 압도적으로 하락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는 거는 다 그동안 많이 오른 기업들이에요. 보시면 뭐 코스피에서는 고려아연, 한국전력, 두산에너빌티, 한미반도체, 또 키움증권, 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 다 단기에 급등했던 기업들이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주가 좀 많이 빠집니다. 원익홀딩스, 유일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 좀 빠지고 있고 사면 로봇주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뭐 테크잉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동안 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오늘 색깔은 다 똑같아요. 많이 오른 건 좀 팔자. 이런 좀 심리가 강하고 오늘 미국에서 GM 폭등하고 코카콜라 급등하고 네. 못 오른 기업들이죠. 근데 다 숫자도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코스피 LG화학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또 2차 전지죠. 2차 네. 전지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못 오른 기업들 쪽에서 근데 2차 전지가 괜히 오르는 건 아니죠. 기술적 네. 반등이 아니고 ESS 모멘텀이 워낙 좀 커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일회성 상승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옥석가리긴 해야 되겠죠. 전기차 쪽만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GM도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로 돈 벌기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에만 집중된 그 2차 전지는 가다 저는 좀 꺾일 거로 보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LG엔솔이나 삼성 SDI 뭐 LNF처럼
LFP나 ESS에 특화된 기업들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차별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뭐 2차전지 다 오르고 있고 또 현대차 이제 오늘 뭐 GM 효과를 못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플러스거든요. 계속 좀 최근에 며칠 올랐죠. 그래서 자동차 쪽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국내 증시도 좀 미국을 좀 따라가는 듯한 예. 뭐 약간 이제 그 섹터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어도 뭐 소외된 기업들에서 이렇게 그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여실히 드러나는데 다만 이제 국내 증시가 올해 엄청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 종목이 뭐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로봇도 떨어지고요. 증권주 하락하고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종목들도 또 하락하는 것 같고 뭐 제약 바이오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유요? 음. 뭐 그걸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죠. 네, 일단 밑밥을 딱 깔아놓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제 채널에서도 요즘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10월 말에 한번 변곡점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는 지금 약간 양방향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관세 부분인데 분명 크게 얘기할 때는 뭐 기자나 이런 회견에서는 중국과는 잘 될 거다. 우호적이다. 대두 좀 사줘라. 막 이렇게 막 부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는 호주랑 히토류 광물 막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광물 50% 얘기가 이전부터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계속 참여하는 것도 결국에는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건 저의 음모론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단기간에. 근데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분명 한 90%는 좋게 말했지만 나머지 10%에는 만약에라도 10월 말에 협상이 안 되면 11월 1일부터는 155% 관세를 때리겠다고 또 얘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밑밥을 깔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면 변수가 생길 거고 오늘 또 새벽에 한 5시 반인가 40분 정도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했냐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북한, 러시아 이런 애들 만날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조금 약간 이제 이 건덕지가 있으면 만난다. 약간 이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약간 좀 협상이 그게 강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딱 턴을 해버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셧다운도 마찬가지. 어제 분명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해셋이 얘기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장 끝날 때쯤에는 또 그 힘들어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네. 오늘 또 새벽에는 또 민주당이랑 만난다고 해서 또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금 뭔가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간을 보고 있는. 아하. 그래서 약간 차익 실현 해놓고 아예 모르겠으니까 좀 약간 팔아놓고 좀 있어볼까? 왜냐면 관세가 터졌을 때 요번에 주가가 한번 쑥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완전 박살 났었잖아요 그때. 그걸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나오면 현금 갖고 있다가 좀 사봐야겠다 요런 심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을 보면은 다 뭔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애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위치가 확실히 낮은 쪽으로 뭔가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빠져도 뭔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좀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시기 전에 그 오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락의 근본 원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그 미국 따라가는 거죠. 뭐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그냥 단순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최근에 미국 원전주 경고 사인돼 있잖아요. 매출 하나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왜 저렇게 오르냐. 예. 근데 그런 게 강세장에선 잘 안 먹히기도 하는데 며칠 뭐 오클로 주가 폭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히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경고하고 싶고 또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좀 포트폴리오도 너무 AI만 하지 말고 뭐 약간 헬스케어도 하고 음식료도 하고 좀 일부 좀 갈아타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아까 또 얘기해 주신 대로 뭐 관세 협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좀 쉬어가자.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 생겼다 이게 아니라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또 거기에 또 오늘 좀 약간 변곡점이 됐던 게 이게 소비재 기업들 되게 안 좋았거든요. 미국은 AI 갈 때. 근데 코카콜라 실적 잘 나왔죠. 오늘 뭐 GM도 놀라운 실적 냈죠. 이러니까 소비재 생각보다 좋은데? 뭐 관세 영향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시선이 AI만 보다가 바뀌어 버린 거죠. 이쪽도 괜찮은데 한번 보자. 그래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봐요. 영원히 AI만 오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적절하게 쉬어주는 타이밍에 미국 소비재가 받쳐주면 오늘 그래서 다우는 또 사상 최고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은 좀 선순환 구조 잘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주도주 쉴 때 다른 게 가져야 되는데 다른 게 빠지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세 뭐 빠지는 건 뭐 그건 이상할 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1432원 7전, 1431원 90전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1431, 1432 요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이 초반부터 좀 많이 팝니다. 2,100억 가까이 코스피 현물에서 팔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000억 던지고 있고 선물에서도 640억 이렇게 던져가지고 지금 뭐 초반부터 한 4천억 현선물 4천억 정도 가까이 좀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도 역시 코스피 선물에서 113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50억 이렇게 좀 팔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짚어주신다면? 네, 뭐 수급은 말씀 주신 것처럼 매도가 좀 높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삼성하이닉스에서 뭐 엄청 유의미하게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어제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외국인과 기관은 샀고 특히 연기금이 고점에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근데 판 건 개인밖에 없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이 많이 흔들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지수는 꼬작 마이너스 0.16% 빠지거든요. 네. 근데 마치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막 3%씩 빠지는 것처럼 압박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막 엄청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상승 추세가 지금 뭐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이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박살난 것도 아니고 넘버 기준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실적 시즌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잘 나고 있고 여전히 미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거기다 국제 수익률 떨어지면 사실상 미국은 상방이 더 열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이 어차피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단지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벤트에 따른 좀 변수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자 요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오늘 지금 3천억이 파는데 만약에 들어와 있는 수급이 최근 2달 사이에 보시면 9월 1일부터 전거래까지 보시면 반도체에서만 11조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가는 게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나간다 이러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그 사이로 보면 하이닉스도 어쨌든 간에 오늘 684억을 팔아도 한 5,400억 정도 순 매수고요. 삼성전자는 한 10조가 그냥 순 매수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유의미하게 나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다 100억대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밀면서 전반적으로 그냥 시장 자체가 밀리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종목이 엄청나게 눌리면서 이벤트가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아니에요. 제 화면을 요거 여미 사건. 네, 여미사님 거. 제게 왜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죠? 네, 여기거든요. 여미사님 뭐 하시는지 저 모니터링 하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수급은 이렇게 뭔가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또 매수에서는 이게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상 LG화학의 수급 현황을 들어가서 보시면 최근에 280억이라는 매수는 이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게 큰 매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유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특정 산업이 주도해서 빠지기보다는 나머지 부분이 고루고루 빠지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증시 자체가 살짝 눌리는 부분은 좀 대변수의 영향을 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지금 막 너무 공포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뭔가 추세가 깨지고 뭐 지수가 막 한 유의미하게 막 5% 6%씩 빠지면 그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고점에서 포지션과 비중을 유지하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보시기보다는 이 산업 반도체를 계속 보고 계셨으면은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이 유지가 될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26년까지 쇼티지 해가지고 뭐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깨지는 상황이 생겼는지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지. 뭐 좀 많이 올라오면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것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를 못하니까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걸 봐주실까요? 근데 오늘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거든요. 한 3천억 네네. 정도 파는데 대부분 IT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이제 많이 사놨죠. 사실 사놨겠고 오늘 좀 미국도 약간 기술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좀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팔자 이런 좀 모습이고 역시 근데 팔면 또 개인 투자분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개인 투자분들 6천억 사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아마 지수가 좀 빠지면 빠질수록 밑에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 계속 담아갈 거기 때문에 뭐 지수 하락폭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수급은 개인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위로 끄는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할 텐데 근데 위는 이제 못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위는 막힌 상태에서 오늘 개인들이 방어만 하는 장세 예상되고 다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섹터 자체가 좀 주도 업종을 좀 많이 팔고 있어서 오늘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힘을 내긴 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인 것 같다. 오늘 외국인들 사는 거는 대표적으로 오늘 운수창고나 화학 뭐 의약품 이런 쪽인데 다 좀 못 올랐던 섹터거든요. 네네. 뭐 이런 것만 일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좀 소외된 거 일부 건드는데 그걸 뭐 적극적으로 베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봤을 때는 그냥 그 지금 한국 오늘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미국처럼 오늘 좀 대응하자. 뭐 그런 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9시 22분 지나가는데 약보합권에서 한 뭐 0.2에서 0.3% 정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3,815,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868. 요 가운데 2차 전지가 상승하고 그 와중에서 해운 상승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올라가고 방산 올라가고 자동차 조금 올라가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얘기 좀 해 주실 게 있나요, 여미사님? 뭐 오늘 코스메카 화장품 코리아 좀 뭐 많이 빠졌죠. 단기간에 워낙 빠졌었고 예.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장품이나 엔터는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둘 다 좀 잘하고는 있는데 뭔가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확인은 하고 싶고 근데 워낙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도체한테 힘을 다 뺏겨가지고 좀 약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반도체 쉬니까 좀 매수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화장품도 저는 순환매. 근데 주도주입니다. 화장품은 어쨌든 주도 섹터 중에 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연속성은 뭐 이렇게 좀 더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도체가 쉬는 가운데 약간의 힘을 더 내주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화장품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네. 뭐 지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아마 오늘 외국인 매수도 좀 일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 실적 시즌 앞두고 약간 이제 못 오른 부분하고 기대감이 좀 섞이면서 거기에 수급까지 붙으면서 좀 모처럼 반등해주고 있다. 이렇게 근데 뭐 특별히 호재 나온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요새는 약간 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안 좋으면 화장품이 좀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위치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위치가 낮아서 근데 맞는 리포트는 것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하향 되게 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엇갈리긴 한데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할 때 화장품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가장 먼저 체크하죠. 라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관심권에 두긴 둬야 된다. 근데 뭐 요즘에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그럼 산업적인 투심이 좀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조정을 받을 거냐. 만약에 오늘 또 갑자기 미국에서 필반 올라가 버리면은 그렇죠. 내일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화장품 또 이제 약간 관심이 떨어지겠죠. 네,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9시 24분이어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볼까? 외국인은 오늘 그냥 팔겠다고 나서는 것 같네요. 예, 3천억, 4천억, 4천억 넘게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요새 보니까 수급이 오전 11시 요때 지나가지고 오후로 들어가면서 수급이 확 결정돼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제도 11시 넘어가지고 12시부터 확 갑자기 꺾여가지고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프닝 매 끝나가지고 뭔가 변동이 있거나 아침엔 투자 끝나고 변동이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 변화는
뭐 특별히 왜 나타난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중요하니까 중국 시장 개장하고 나가지고 거기 분위기 보고 뭔가 잡는다. 어제 뭐 중국의 금리 동결 뭐 이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거거나 우리 시장이 좀 9시부터 10시보다는 좀 이후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수급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는 일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일본의 이런 통화 정책, 그 다음에 이제 뭐 제2의 이제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막 통화량 풀고 해서 환율 네. 변동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쪽 발표가 11시에서 1시 사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건 또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케바케. 그러니까 대바대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지금 상황이나 어떤 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하락장일 때는 막 신용 터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신용 창고 나오는 거에서 좀 이렇게 변동 나는 게 있고, 뭐 상승장일 때는 또 대의장에 뭐 트럼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뭐 유럽의 어떤 이슈가 반영된다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그 기간별로 따져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는 일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민사님은요? 글쎄요, 뭐 저도 이게 장중에 변하는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크게 의미 두긴 네, 어렵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 근데 이제 이거죠. 그 오전부터 잡았던 포지션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좀 팔고 있는데 네. 이게 오후에 또 바뀌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오전부터 좀 때리고 있어서 이 지금 규모도 좀 적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오늘 매도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아침에 샀다 오후에 파는 경우들도 옛날에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들도 이제 오른 상태에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에서 뭐 이슈 나오니까 좀 반응하고 그런 좀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변동성이지 그게 뭔가 이게 또 추세가 바뀌나 그걸로 볼 근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뭐 꺾이거나 이거를 이제 결정할 요인은 저는 결국 이제 글로벌 유동성 이제 금리 인하 계속 할 거냐 요 부분하고 또 결국 미국 AI 투자 이게 이제 걱정은 그거죠. 이거 영원히 지속될까 투자가?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아직 지속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면 그건 좀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로 의해서 변곡점이 생겨서 이게 꺾이는 거지 그냥 뭐 장중에 사고 팔고 이 부분은 그냥 단기적인 변수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2차 전지주 플러스 뭐 소재 같이 올라가는 가운데 케미칼 석유화학주도 같이 좀 올라가네요. 예, 대한유화 5%, SK케미칼, 롯데케미칼, 애경케미칼, 또 뭐 있어요. 밑에 보면은 뭐 롯데정밀화학, 뭐 이렇게 케미칼주들도 올라가는데, 근데 얘네는 저희가 뭐 잘 안 다루니까 그렇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기는 했네요. 저는 이런 애들 아예 관심 없어가지고. 산업 턴어라운드. 네? 턴어라운드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턴어라운드 하는 거 맞아요, 얘네? 그러니까 뭐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에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NCC 쪽에서 좀 이렇게 돌아서는 부분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원래 이제 좀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관심이 별로 없다가 이제 자극적으로 올라가서 언제 이렇게 올랐어? 약간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이제 그때 보통 물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LG화학이 그래서 오늘 좀 힘을 많이 받나 보네요. 케미칼주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2차 전지 좋고 행동주의 펀드. 이게 뭐예요? 펠리서 캐피탈? 예, 영국계 행동주의라고 하네요. 예, 얘네들도 한마디 뭐 했고 디스카운트 해소해라. 그래서 요렇게 같이 빨을 받아서 한 8%, 7%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9시 29분 지나가고 있어서 글로비스가 3.6% 치고 올라오네요. 현대차도 25만 원 선에서 잘 버텨주죠. 예, 25만 원. 빨리 더 가야 되는데 현대차. 알겠습니다. 중간 평가 한번 해볼까요? 9시 30분입니다. 본호님부터.
네, 아까 말씀 계속 드려온 것처럼 오늘은 약간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한 상황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산업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주에 대한 고민도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좀 우려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버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이게 속도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그러한 좀 캐파가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됐는데 네. 과연 이 속도가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일단 산업은 사이클이니까 사이클 자체가 뭐 끊기지만 않으면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좀 위치가 아랫부분에서 좀 차트가 확실히 뚫어주는 그런 쪽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오늘 만약에 좀 흐름을 못 잡고 매매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제 10월 말이 지나가면서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나가면 네. 또 이제 이게 대세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지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올지 그게 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변곡점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저는 기존의 포지션을 뭐 이렇게 무리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또 신규로 무리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슈에 따라서 산업이 또 확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좀 조급해하지 않으시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요즘 시장은 정말 하루 이틀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또 새로운 산업 나오고 거기에 연속성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분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라고 하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 실적 확인하고 가자.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런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장에서 계속 즐기고는 싶은데 내가 여길 떠날 건 아닌데 확인하고 가서 나쁠 건 없잖아 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미사님도 중간평가 한번 해외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좀 쉬어가자 이런 이제 국면이고, 아까 뭐 석유화학도 이제 오늘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못 올랐던 기업들이 이제 숨고르기,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순환매 도는 그런 장세인 것 같고, 올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코스피 뭐 연봉 차트 보시면 올해만 지금 오늘 좀 빠져서 그렇지 어제까지는 60% 올랐거든요. 1년 연간 상승률 60%는 그 1980년대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수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이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60% 올라간 그 배경을 이해하면 이 단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쉬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뭐 너무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렇게 강했던 배경들 뭐 다 아실 거예요. 돈 풀리고 정부가 어쨌든 지금 계속 주식 세일즈 하고 있죠. 뭐 부동산 네. 하지 말고 주식해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AI 반도체가 우린 다잖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너무 좋고 AI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금 뭐 다 얘기하는 건 내년에 엄청난 공급 부족. 근데 사실 이 내년에 공급 부족 온다고 하는데 얼마 공급 부족인지 그 애널리스트들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럼 추정치가 어제 시티그룹이 뭐 있죠?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 80조 썼어요. 80조를 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 네네. 가봐야 되는 거고,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사이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요런 또 개인 투자분들 아직 들어오시지도 않았고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돈들은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타이밍 다 놓치셨어요. 그냥 올라올 때 다 주식만 정리하셔가지고 한국 주식 비중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은 좀 끝은 아니다. 근데 사실 1년에 60%면 진짜 많이 오른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어가야 또 다음이 있는 거니까 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오늘 조정장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며칠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조정장이 좀 이제 어색하죠. 이렇게 좀 빠지면 맞아요. 좀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맨날 어떻게 0.3%가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거 왜 빠지지? 적응이 안 되네. 이게 나랍니까? 예? 대통령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장 이렇게 냅둘 거예요? 약보함 진짜 기분 나쁘네. 네, 뭐 그런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 0.33, 0.39 이렇게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 뭐 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요게 지금 SCFI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그게 이제 입항료 전쟁 때문에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해운업계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글로비스도 오르고 해운도 오르고 이러니까 입항료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지고 물동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비용도 올라가고 이러면 오히려 이 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게 해운사들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은 비용 전가를 할 수 있어서 얘네도 더 마진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 근데 모든 공급이 줄면 좋은 거죠. 공급이 우리 줄면... 코로나 때 기억 안 나세요? HMM이 10배 갔잖아요. 어. 물동량이 늘어서 10배 간 게 아니잖아요. 운임이 미친 듯이 올라서. 운임이 미친. 그래서 중요한 게 운임이에요. 저희 반도체도 그래요? 보세요. 반도체 사실은 AI 수요 폭발하고 요새 수요 폭발하는데 네. 그거 수요 폭발한다고 이렇게 갈 게 아닌데 지금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DDR4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르고 네. 결국 모든 거의 그 이 핵심은 다 공급입니다. 공급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해운도 만약에 이런 이제 입항료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공급이 좀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이 배가 많이 못 가고 막 이런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운임은 더 뛸 수밖에 없고 그걸 또 가격이 다 전가시켜 버리거든요. 예, 해운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다만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계속 미중 갈등 뭐 영원히 심화돼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할 건지, 이것도 이러다가 또 서로 화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적어도 27년까지 좋은 게 명확해 보이는데 해운은 도대체 언제까지 좋은 거지? 이걸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로 막 이렇게 해운주가 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것 때문에 올랐다면. 네, 그게 아니라 뭐 구조적인 요인이면 모르는데 네. 그것 때문이면 그냥 트레이딩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9시 36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여러분 그 월스트릿 좋아하시죠? 월스트릿. 월가 월스트릿. 오늘 그래서 스트릿 룩을 좀 가져왔습니다. 스트릿의 정석 스투시. 예, 예쁘죠?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사인처럼. 트럼프 사인 같죠? 트럼프 사인. 스투시 이렇게 긴팔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안에 저처럼 이렇게 받쳐 입어도 좋고 하얀색 딱 좋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 저희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는 진짜 반팔 못 입어요. 아까 채팅에서도 저기 2,000원 보내주시면서 님께서 보도님은 이 날씨에도 반팔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시는 건 아니죠? 겉옷이 있는 거죠. 확실히. 겉옷 오늘은 겉옷 입고 왔는데 네. 뭐 그제는 겉옷 없이 그냥 돌아다녔어요. 안 추워요? 빨리 걸으면 금방. 빨리 걸으면 너무 춥던데 요새. 얼마나 빨리 걸으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노님은 이제 또 반팔 입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긴팔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긴팔도 그냥 긴팔 입으시면 안 되고요. 요 스투시 긴팔티 정품 67,000원 세일할 때 요거를 사셔서 입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남녀 공용 루즈핏 롱슬리브 긴팔 티셔츠 왜 이걸 사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싸고 예쁘니까. 예, 예쁘잖아요. 뭔가 이렇게 젊은 감성이고 정식 수입된 정품이고 남녀 공용이고 화이트라서 깔끔하고 67,000원. 네, 루즈핏이고.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노트북 싸게 가져왔어요. 삼성 노트북 11세대 테라급. 요거 무거워요. 솔직히 무거워요. 한 몇 킬로 되려나? 2kg 넘어 보여요. 2kg? 한 8kg 되는 것 같은데? 8kg? 엄청 무거운데? 하지만 그만큼 성능이 짱입니다. 테라급 11세대 테라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윈도우 11 탑재, 램 16기가, SSD 1테라, CPU는 코어 i5, 15.6인치 FHD고요. 메탈릭 그레이 색상. 99,000원 추가하면은 i7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대요.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가 있나 보네요. 예, 스몰, 미디움, 라지, 엑셀 라지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정상가가 120만 원인데요. 요거 A급 리퍼 579,000원에 드립니다. 579,000원. 무거워요. 집에 놓고 쓰세요. 요거는 뭐 가지고 다니면 어깨하고 다 이거 굽어가지고 아유 나 아파서 죽습니다. 요거 무거워요. 예. 하지만 A급 리퍼 무상 보증 해드려요. 15개월 무상 보증. 1차 완판, 2차 완판, 3차, 4차까지 완판.
100대 한정 남았어요. 예, 100대 한정. 요거 가져가 보시고. 예. 자, 광고 맞냐고요?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광고했는데 광고만. 좀 잘못했어요? 아니, 아 근데 노트북은 네. 가벼워야 돼요. 노트북에 왜 가봐야 돼요? 이거 엄청 없고 아, 얘는 왜 데스크톱 쓰지? 그러니까 광고할 에이. 거면 좀 그래도 약간 이게 요즘 누가 데스크톱 아, 써요? 에이. 아니, 뭐- 기왕 광고할 거면 조금 저는 그게 다 그거라고 고정관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노트북이 왜 가벼워야 됩니까? 무거울 수 있죠. 8kg. 와 진짜 20초 들고 있었더니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와 무거워. 그램이 잘 팔리는 이유죠. 네.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건 집에 놓고 작업용으로. 저도 사실 삼성 중에 그 오디세이 노트북 있잖아요. 게임용 노트북 그 이렇게 그 스페셜하게 나온 거. 전 그거 쓰거든요. 근데 그거 이거 2배 무거워. 한 게임용- 16kg 할 거야. 원래 진짜. 게임력은 무거워. 네, 근데 그게 성능이 진짜 짱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가끔 들고 다닐 때 이제 그런 거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성능 좋잖아요. 무거우면 어때요? 성능 좋으면 되지. 알겠습니다. 이거 싫으시면 그럼 긴팔티 사세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사시면 돼요. 요건 진짜 가벼워요. 요건 들고 입고 다니실 수 있어요. 가벼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4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의 자료 볼 텐데요. 여미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뭐 자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조선일보에서 좀 됐죠. 나온 지 꽤 된 건데 부채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되게 건전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지금 돈 풀고 있죠, 정부가. 그리고 뭐 프랑스는 파탄 났죠 이미. 그래서 지금 뭐 총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교체되고 이번에 이 아베노믹스를 부르짖는 분이 또 당선됐죠. 이분도 돈 풀 것 같고 영국도 이미 예산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뭐 트럼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돈 풀겠다고 하고 있고 이거 근데 결국엔 이렇게 부채 빌리면 우리 어떻게 하죠? 긴축해야죠. 당연히 아껴 써야 되는데 정부가 아껴 쓴다? 그럼 선거에서 다 집니다. 네, 그냥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인플레 유발시키는 거죠. 예, 돈 풀어가지고 부채 그냥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화폐 가치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저축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 저축만 해가지고 이자 받는 분들.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그냥 본의 아니게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완전 화폐 가치가 녹아버리니까. 네, 녹아버리니까. 금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음. 뭐 금값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도 펄 튜더 존슨도 최근에 내년에 기준금리 2.5 갈 수도 있다. 왜냐면 계속 압박해야 되거든요. 금리 낮춰서 이자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제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네. 지금 뭐 주식시장 이게 갑자기 뭐 이제 긴축하겠다, 부채 축소하겠다 막 이러면 주식시장도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를 보신다면 뭐 이번 조정장은 또 뭐 괜찮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뉴스로 보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주식에도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식에는 이게 점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오픈 AI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나왔던 거 오픈 AI가 지금 그리고 있는 다 그림들이에요. 쇼핑하고 있죠. 엄청납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엔비디아 뭐 그냥 모든 지금 빅테크 다 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칩 구매 계약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엔비디아하고는 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닉스 중심이지만 AMD랑도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삼성이 괜히 오른 건 아니에요. AMD는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좀 구조 변화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 정리한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골드만삭스가 이제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AI 막 버블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투자 많이 하니까. 근데 AI 자본 지출 보면 이제 초기 단계니까 뭐 그걸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 맞는데 미국의 AI 관련 투자 비중이 GDP 대비 1% 미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옛날에 철도 전력화 그다음에 인터넷 버블 터질 때 2에서 5% 찍었대요. GDP 대비. 그러니까 금액은 지금 훨씬 크죠. 당연히 GDP가 크니까. 근데 비율로 따져야죠. 모든 거는 국방비도 다 GDP 대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AI 자본 지출 붐 이제 초기 단계다. 이런 이제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을 해줬고 또 젠슨왕이 얼마 전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3, 4조 달러 AI 인프라 투자. 이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믿기지 않는 수치인데 TSMC가 자기네 전망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젠슨왕 말한 게 그게 허황된 말 아니다. 그냥 우리 전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허황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 근거가 있게 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뭐 버블이다. 이걸 우리가 좀 아직은 좀 뭐 너무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많은 주요 애널리스트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 되게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뭐 SK증권 또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도 조금 이제 그 전에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 계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거의 타결됐다는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좀 현대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멘트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진짜 관세 때문에 너무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면 뭐 좋아지는 부분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기아가 어쨌든 돈 많이 벌죠. 많이 벌고 점유율도 지금 한 미국에서 지금 두 회사 합쳐서 11% 찍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지고 저는 이제 이 표 보면서 참 이게 한국에 있어서 이런 건가 현대기아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예. 그러니까 보면 PER이 그냥 꼴찌거든요. 전 세계. 근데 꼴찌 대접을 받을 만큼 돈을 못 버나? 저는 그건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혼다가 PER이 10배가 넘는데 현대기아가 5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물론 뭐 현대기아에 대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너무 다른 나라의 완성차랑 비교하면 너무 할인도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또 자동차가 좀 저는 좀 대안도 되지 않겠냐 하는 좀 생각은 좀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 가셨어요? 네, 그 뭐 갑자기 일탈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 뭐 본원이- 가족 같은 네, 네 그래서 잠깐 뭐 이제 코가 아까 계속 막혀갖고 지금 밖에서 코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자동차 관심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상 주가가 또 저점에서 또 단기에 좀 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또 이제 차익 나와서 나 또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뭐 지금 주가에서도 그럼 좀 뭔가 해볼만 할까? 근데 이게 올라도 PER 5배인데. 사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걸로만 보면 사실 저도 엄청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배당보다 또 수익이 또 높아지면 성장 수익이 높으면 또 파는 경우도 있고, 네. 약간 이런 물량들이 많아서 그 차라리 그러면 지금 큰 거 말고 좀 약간 예를 들면 GM이 좋았으니까 GM과 관련돼 있는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아니면 좀 관심을 가져가는 부품도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부품도 이제 미국 현지에 같이 이제 뭐 갔던 부품주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타이어도 좀 괜찮게 보거든요. 타이어요. 타이어 진짜 완전 다 눌려 있는데 음, 관세 줄어들면 이제 비용이 줄어요. 이게 비슷한 논리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비슷한 논리니까 그래서 뭐 자동차나 이런 뭐 타이어나 이런 게 뭐 주도주가 되려면 사실 명확한 그 성장 그림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가격이 싸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하방이 되게 단단하니까 그걸 본다면 자동차 쪽 지금 오늘 연봉 보니까 현대차가 20%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연초 대비 이제 20%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60%니까 저는 적어도 반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직전 여전히 지금 25만 원도 저는 너무 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계 오른 게 부담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저는 이건 너무 심하게 좀 할인받는 거 아닌가 여전히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많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자동차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너무 좋고 또 PR 수준 너무 괜찮고 또 해외에서 일단 오늘 뭐 스텔란티스나 포드 같은 경우도 관세 때문에 좀 좋았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주한테 코 잘 풀고 갔어요? 아니 광고주한테 뺨 맞고 왔어요. 아파. 얼얼하네.
이렇게 세게 때려. 네. 광고주가 이거 없어서 못 파는데 뭔 소리 하냐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좋은 거래요. 이거 없어서 1차, 아니, 2차, 좋다니까요. 좋은데. 4차 완판. 왜 무거워? 네, 4차 완판이라니까요. 예, 이것도 없대요. 이것도 팔아야 된다는 판인데 뭔 소리 하냐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삼성 노트북 11세대 여러분이 사주셔야 이거를 지금 제가 다시 면담을 안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보로님 자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금값인데 오늘 떨어져서 좀 되게 기분 나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사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해서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좀 유의미한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면 아예 안 사시던 분들은 한번 이제 소액이라도 발을 살짝 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KRX 현물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저는 그냥 실물 금 있잖아요. 금. 그것도 이제 뭐 종로 가서 사시는 게 아니라 메이저에서 나오는 그 골드바, 한돈도 골드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모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만약 기존에 모으고 계셨다면은 이렇게 단기 눌림이 세게 나올 때 오히려 평소에 뭐 한 달에 한 돈 샀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2돈에서 3돈 정도로 비중을 늘려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있어요. 뭐 셧다운 해소되고 하면 좀 이런 리스크가 격화된 게 좀 줄어드니까 금에 대한 매력도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셧다운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금은 애초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가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 이제 여미사님이 잘 표현해 주신 것처럼 부채가 굉장히 많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요. 그럼 결국엔 화폐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 수요가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은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은은 산업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은은 가격 변동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금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방산이 움직였는데 저는 요 세 가지 기사를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과 회담이 보류가 됐고요. 네. 그럼 약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발될 수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휴전 합의가 되면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대규모로 모아서 이제 파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 자체가 다 지정학적 리스크고, 또 탄도미사일도 또 쐈거든요.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도 부채가 크고 어떠한 한쪽으로 그 신용사회에서 화폐 때문에 발생한 그 이제 이자라는 그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정 나라에 보내서 그걸 터트려요. 작업들을 할 때 힘겨루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과연 방산에 대한 매력도가 줄까라는 생각. 그리고 방산도 사실은 뭐 수주가 엄청 많이 깔려 있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이제 납기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 보신다라고 했을 때 매력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겁니다. 요즘에 또 국장은 압니다. 그래서 고버스 탄 개미들이 있는데 최근 올라올 때 고버스 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네, 그 이제 다 계좌가 많이 박살났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기 변동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숏은 원래 길게 잡는 게 아니거든요. 숏은 원래 짧게 잡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여미사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제 맞물리는 게 결국엔 돈이 풀린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산이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숏을 타신 분들은 과연 이 숏을 얼마나 길게 탈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거든요. 변곡이 나와봐야 10월 말이고 10월 말에 만약에 좋은 결과 나오면 그땐 또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거예요. 물론 그때 뭐 이제 중국과의 얘기가 잘 안 되고 또 치고받고 싸우면 안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숏을 세게 잡아 놓으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롱을 길게 잡고 숏은 분기마다 조금씩 잡는 거지, 숏이 도파민이 터지거든요. 남들 다 울 때 나 혼자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보통 가는 사람들 다 숏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선물이나 파생하시는 분들은 숏 갖고 놀다가 보통 다 청산다고 거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4분이어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코스피가 0.7% 떨어지면서 3,800선을 내줬습니다. 3,798. 그리고 코스닥은 0.5% 떨어지면서 868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의 전략을 들어보자면 외국인이 오늘 진짜 많이 파네요. 그러니까 뭐 많이 판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현물에서 코스피에서 3,000억 팔고 코스닥에서 1,400억 팔고 합쳐서 현물에서 4,500억.
4,500억. 그리고 선물에서 3,000억 파니까 7,500억. 1시간 만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따라가고 있고요.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들어보자면 염이사님부터.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누가 봐도 딱 명백하게 쉬는 게 보이죠. 이제 외국인도 지금 살 생각이 없어요 오늘. 그리고 기관도 뭐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좀 팔고 있고 개인만 사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올라갈 때는 안 사려고 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회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정 나올 때 투자하시는 건 저는 뭐 괜찮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상 뭐 이게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모르는데 다음 주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는 약간 소외주들 좀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못 오르던 석유화학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조금씩.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씩 찾아다니겠죠. 못 오른 것들을. 그래서 이 소외주 쪽에서 한번 뭐 단기적인 매매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주도주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내에서 이번에 조정받는 거, 뭐 1순위는 저는 여전히 반도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좀 소부장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분할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텀 두고 천천히 잘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어떨까? 결국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저도 반대지만 뭐 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금 이렇게 좀 사고 싶었던 자산들은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오늘처럼 빠지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하고.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막상 빠지면 또 안 삽니다. 사람들이 맘 먹었다가 안 사요 또. 그래서 네. 또 올라가면 또 놓치시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뭐 과감하게 저는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네, 뭐 바뀐 거 별로 없습니다. 이제 산업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수가 유의미하게 추세가 꺾이면 그때는 당연히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5일선 위에서 캔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센 상황이거든요. 평균값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그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뭐 큰 방향성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단기 음봉 캔들이 나왔을 때마다 대응을 하시면 주식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추세가 꺾이거나 확실하게 기준점이 이탈이 되면은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졌잖아요. QT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금리 인하는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시기열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로 길게 끌고 갈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산업군이 과연 단기간에 끊길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지. 오늘의 하락이 뭐 2% 나왔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 뭐 1% 나왔다고 다 팔아버리고 해버리면은 이거를 포트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방향성과 변곡점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오늘이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터셔야 되지만, 터져놓고 놓으면은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아, 이거 내가 그 다음 바로 샀어야 되는데 못해요.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과 현실을 좀 구분해서 보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그렇게 하셔야 이게 이제 흔들리는 시장에서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으시려면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심을 잡으시려면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근데 시나리오를 세우려면 내가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 위즈덤 칼리지 2026 요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와 직접 만나는 상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픈 시작과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위즈덤 칼리지 2026이 돌아왔습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위즈덤 칼리지인데요. 슈퍼 얼리버드를 등록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강의,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거 물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샌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얼른 신청하셔서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아침부터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여러분도 아침엔 투자와 함께하면서 잠시 후에 또 나오는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서 오늘 장도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을 빌고요. 이따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음원,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 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